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분향소 곳곳에서 조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한국 정치와 현대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경남은 김 전 대통령의 정치 역정의 뿌리 역할을 했습니다. 경남도의회 학교급식 특위가 발표한 6천억 원대 비리 의혹 금액이 사실보다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거짓 해명 비판마저 받고 있습니다. 경남FC가 구단 비전과 혁신 방안을 발표했지만 기존 내용을 재탕했거나 혁신안이 없어 졸속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이틀째가 되면서 경남 곳곳에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도민들은 분향소를 찾아 조문을 하며 민주화를 이룬 큰 산이었던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를 애도하는 현수막과 함께 대형 분향소가 마련된 경남도청. 첫 분향자는 김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치를 시작한 홍준표 경남지사. 분향 내내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건국 이래 가장 큰 변혁을 이끈 그런 대통령이셨습니다. 일반인의 발길도 이어지며 도청 분향소 설치 하루 만에 700명이 넘는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김 전 대통령 고향 마을에 꾸려진 분향소에도 꾸준히 조문객이 찾았습니다. 특히 고향에서 배출해 민주화라는 큰 일을 한 대통령이 서거해 주민들의 안타까움은 더욱 컸습니다. 이 고장에서 대통령이 태어나는 걸 참 기쁘게 생각하면서 우리로 봐서는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최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주시청과 양산운동장, 거창군청 앞 등 경남 다른 곳에도 분향소가 꾸려졌습니다. 조문객들은 민주화와 군사 독재 종식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던 고인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종식시키시다 여러분. 군부 독재를 군사 독재를 종식시키시다 하는 것을 정말로 강력하게 주장해 다녔었고. 경남 정치권도 자체적으로 분향소를 꾸리는 등 여야 모두 김 전 대통령 서거에 애도를 나타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거제에서 태어나고 자라 한국 정치와 현대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경남은 고 김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성장에 버팀목이 됐고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정치인과 인연을 맺게 했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954년 만 25세 청년 김영삼은 고향 거제에서 3대 민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경남은 김영삼에게 최연소 국회의원 기록을 안겨줬고 지금까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1979년 경남은 김영삼에게 또 한 번 중대한 정치 전환점을 만들어줍니다. 10월 4일 김영삼이 국회의원직 제명과 가택연금을 당한 뒤 16일 부산과 마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부마 항쟁은 12.6으로 이어졌고 김영삼은 군부 정권과 맞서 두 차례 대선에 도전합니다. 우리나라의 여당 대통령이 누가 되어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까? 1992년 대통령 당선을 전후해 김영삼은 부모가 살던 마산을 자주 찾기도 했습니다. 국가를 위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남 정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1988년 인권 변호사이던 노무현은 김영삼 야당 총재를 통해 13대 국회에 진출했고 이후 3당 합당에 반대하고 나서 두 정치인은 결별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각자 다른 길을 간 뒤 김영삼은 14대, 노무현은 16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모래시계 검사로 이름을 날리던 홍준표 도지사와 검사 출신인 안상수 창원시장도 김 전 대통령을 통해 국회에 진출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2010년 대선 공약이었던 거가대교의 준공식에도 참석해 고향 장목마을이 육지와 연결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남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학교급식 6,022억 원의 비리 의혹 금액이 사실보다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급식특위는 비리 의혹 금액이 6,022억 원이라고 보도자료까지 배부해놓고는 일부 언론이 자의적으로 계산한 것이라며 발뺌을 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의회 급식특위가 밝힌 급식 비리 의혹 규모는 무려 6,022억 원. 엄청난 액수에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비리 금액의 총합이 수천억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횡령을 했든지 유용을 했든지 그렇게 해서 저지른 법률 위반 행위의 금액이 그게 비리가 돼야 되지. 도의회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자 박준식 급식특위 위원장이 중복 계산되면서 부풀려졌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중복되는 금액도 좀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합산을 해서 이게 6천억이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로잡고 싶고요. 6,022억 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발표됐을까? 도의회 급식특위가 지난 16일 기자회견 직후 배포한 문서에는 분명 6,022억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튿날 도교육청의 반발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에도 분명히 비리 의혹이 있는 금액은 6,022억 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거 산술적으로 합산을 해가지고 6천억이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 특위에서는 6천억 규모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경남도의회 급식특위가 확인도 안 된 내용을 발표한 데 이어 거짓 해명까지 하면서 신뢰성에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올 시즌을 9위로 마감한 경남FC가 구단 비전과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미 해왔던 일이거나 팀을 살리는 본질과는 거리가 멀고 또 일부 내용은 사실관계도 맞지 않았습니다. 김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부터 2번이나 연기했던 구단 운영 비전과 혁신 방안은 외국인 선수를 없애고 36명의 선수단을 26명으로 10명을 줄입니다. 근거는 다른 2부 리그 팀들의 평균 선수 인원에 맞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에 등록된 2부 리그 구단의 선수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충주 39명, 경남 36명, 수원FC 34명, 대구와 부천 33명 등 군 복무 구단인 상무와 경찰청을 제외하고 9개 구단 선수 290명, 평균 32.2명입니다. 25명 내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챌린지 리그 구단들을 조사해가지고 우리도 이 정도 수준은 돼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1년 동안 시즌을 끌어가야 하는 프로팀에서 부상과 군 복무 등으로 이탈 인원이 생기면 17명 엔트리조차 구성하기 힘든 역대 최소 구단이 되는 셈입니다. 혁신을 위한 구대 세부 과제도 살펴봤습니다. 스킨십 강화와 축구장 문화 선도, 교류회장 마련, 분산 교체, 지역공헌 활동 등입니다. 대부분이 이미 구단에서 해왔던 일이어서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입니다. 구단은 2013년부터 학교와 복지시설 등을 찾아 연간 100회가 넘는 재능 기부와 사회공헌 활동을 펴왔습니다. 스킨십도 거의 사실은 아시다시피 없었습니다. 무슨 김장난 거기 한번 간 적도 없고.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0억 원을 줄였고 목표는 플레이오프 진출. 경남FC가 내놓은 혁신 방안이 졸속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지폐에 유리 테이프를 붙여 자동 판매기에서 동전을 훔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 공공연한 수법이라고 하는데요. 자판기 지폐 수납 장치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10대 2명이 커피 자동 판매기로 다가갑니다. 한 명은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은 자판기에 1,000원짜리 지폐를 넣습니다. 곧이어 커피를 고르고 거스름돈 반환 버튼을 누른 뒤 다시 지폐를 빼내 유유히 사라집니다. 경찰은 유리 테이프를 붙인 지폐를 써서 자판기에서 동전을 훔친 혐의로 18살 박모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한 번 범행을 할 때마다 이런 자판기 4-5대를 돌며 수십 차례씩 거스름돈을 가로챘습니다. 지난달부터 한 달 동안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훔친 동전만 50만 원에 이릅니다. 100원짜리만 쭉 빠져 있으니까 인지를 했죠. 그리고 이제 커피를 이렇게 많이 쏟아놓고 그래서 한 자판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면 이제 화가 나죠. 자판기 관리자가 수익금을 매일 정산하지 않는 데다 소액 절도는 잘 신고하지 않는 점을 노렸습니다.
커피 자판기에 지폐 투입 후에 찢어진 지폐가 발견되거나 정상 과정에서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경찰에 신고해 주시면. 자판기 지폐 수납 장치가 범행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자판기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7월 말부터 11월 20일까지 넉 달 동안 서명을 받아 검증 작업을 마친 뒤 오는 30일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투표 여건인 26만 7,400여 명은 무난히 넘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서명부 심사 확인에 3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서명에 문제가 없을 경우 내년 상반기에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추진본부도 내년 1월 초까지 50만 명 서명을 목표로 주민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서부청사 개청이 다음 달 17일로 확정돼 이달 말부터 이전 작업이 시작됩니다. 경상남도 서부권개발본부는 다음 달 17일 진주에 마련된 서부청사에서 도민 2,800여 명을 초청해 개청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부서는 경상남도 서부권개발본부와 농정국, 환경산림국 3개 국과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의 2개 직속기관 328명이며 진주 보건소를 합쳐 460명이 근무합니다.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제선축병을 2017년까지 완전 방제하겠다고 경상남도가 선언했습니다. 경남에서 소나무 제선축병은 지난 1997년 함안에서 첫 발생한 이후 2006년에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해 15개 시군으로 확산됐고 2013년에는 59만 5천 그루의 피해가 났습니다. 경상남도는 최근 3년 동안 135만 그루를 베내거나 약재, 살포 등의 방제를 벌여 최근 발생률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달까지 헬기 13대를 투입해 제선축병 피해 지역에 GPS 좌표를 확보했고 510헥타르를 집중 방제해 2017년 완전 방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다방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최의석 고성군의회 의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 의장은 지난 8월 고성군의 한 다방에서 여성 종업원의 신체를 만지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의장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온 데다 주변 참고인의 진술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가 한국형전투기 KF-X를 공동 개발하기로 인도네시아와 가계약을 했습니다. 카이는 이번 가계약에서 인도네시아가 KF-X 개발 사업비 약 8조 6,700억 원 가운데 20% 규모인 1조 7천억 원의 비용을 분담하고 설계 참여와 일부 부품의 생산, 기술 자료와 시제기 한 대 등을 획득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